3화 4개의 통장으로 월급 더 빨리 모으기. 우리는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통장은 보통 하나입니다. 월급 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기도 하는 올인원 통장이죠. 여러분이 통장이 한 개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개를 관리하기도 귀찮고 계좌번호를 하나만 외워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월급 통장에서 신용카드 출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쳐두면은 알아서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통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이제 통장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부작용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텅장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로그아웃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의 통장이 아닌 4개의 통장입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누는 것을 4개의 통장이라고 합니다. 통장이 하나일 때와 4개일 때 모으는 돈은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안 갖추고 돈을 모으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왜 4개의 통장이 필요한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시죠. 월급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매달 지정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요. 직장에 따라서 수당 입금일이 달라서 월급이 2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통장은 은행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이체 수수료 무료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생활비, 투자, 비상금 통장에 돈을 마음껏 이체할 수가 있죠.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먼저 생활비를 보내고 투자 통장에 돈을 보내고 비상금 통장에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은 월급 통장에서 나가도록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돈이 조금 남았다면 투자 통장으로 더 보내세요.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봤자 이자 거의 안 붙습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은 월급 통장에서 나가도록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고정 지출에는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학원비, 부모님 용돈, 월세, 회비, 보험료 등이 있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고정 지출은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돈이 조금 남았다면 투자 통장으로 더 보내세요.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봤자 이자도 거의 안 붙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변동 지출을 관리합니다. 변동 지출은 내가 마음먹은 만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비 통장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애초에 돈이 부족하면 여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게 돼요. 강제 절약 들어보셨죠? 변동 지출에는 식비, 의료비, 교통비, 오락비, 여행비 등이 있습니다. 괴롭지만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가 있죠. 생활비 통장과 체크카드를 연동하면 매달 생활비만큼만 지출하게 됩니다. 생활비 통장은 체크카드 사용 시 페이백 기능이 좋은 통장으로 만들면 더 절약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다시 투자 통장으로 넣으세요. 남았다고 쓰면 부자 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투자 통장은 투자를 위해 돈을 잠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쌀을 저장하는 곳간과도 같은 곳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이자도 썼고 돈도 썼기만 합니다. 계속 회전시켜서 돈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 투자 통장에서 다시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ETF로 돈을 이체하는 거죠. 주식을 팔거나 부동산을 팔아 돈이 들어오면 투자 통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투자처를 찾아 돈을 보내야 합니다. 투자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날이 없어야 열심히 돈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 통장은 나만의 투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비상금 통장은 만약을 위한 돈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나만의 보험금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급할 때 돈을 빌리거나 하는데요. 비상금 통장에 돈을 잘 모아두면 부족한 보험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커버하는 실비나 안보험을 빼고는 비상금 통장으로 커버하면 보험료를 줄이고 만약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게 아프지 않았다면 이 비상금은 저의 돈이 됩니다. 물론 확률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비상금 통장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 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금 같은 긴급하게 쓸 돈도 비상금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상금은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미혼이라면 월 10만 원 선이 좋고요. 가족이 있다면 월 2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소득에 따라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이 금액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적당한 돈이 모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상금 통장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CMA 등으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투자를 통해서 비상금을 불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금 통장은 나만의 보험회사가 되는 것이죠.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수익도 주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생활비 통장 외에 3개의 통장은 다 돈을 벌어오는 통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현금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월급 통장은 타행이체 무료 기능이 있는 주거래 우대 통장이 좋습니다. 어차피 월급날 이후로 며칠 빼고는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이자도 없죠. 그래도 나중에 대출 시 우대금리를 생각해서 주거래 은행에 월급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소액의 돈이 약간 남아있고 언제 얼마나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자를 주는 CMA 통장이나 은행에서 100만원 이하면 높은 이자를 주는 미끼 통장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N사의 N페이 통장을 쓰면 연 3% 체크카드를 연동하게 되면은 사용액의 3%를 리워드 해주는 혜택을 하고 있어요. 100만원 한도라는 미끼가 있지만 생활비 통장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그 외에 대부분 은행에서도 이런 미끼 통장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상금 통장은 일정액의 돈을 머금어 두고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금 예금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이 예금이나 적금을 깨면 되니까 말인 거죠. 다만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짜리 예금을 깨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적금, 100만 원짜리 예금으로 여러 개 보관하는 방법을 씁니다.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은 비상금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는 이자가 없습니다. 마통의 유혹을 참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통장이 되겠죠. 투자 통장은 잠시 돈을 거쳐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큰 돈이 머물기도 하는 투자 은행 같은 곳입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행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통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 파킹 통장 이런 것들이 유리하겠죠.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 매일 이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통장이라면 투자 통장으로 적격입니다. 이제 월급 통장 하나만 가지고 생활하는 거랑 4개의 통장으로 시스템을 돌리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4개의 통장을 효율적으로 만들면 생활비 통장을 통해 절약을 하고 나머지 3개의 통장이 돈을 벌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다음 시간에 배울 적금 쪼개기와 예금 풍차 돌리기까지 배운다면 돈을 모으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